안녕하세요. 요리하는 40대 자영업자 하준아빠입니다. 오늘은 잠이 좀 일찍 깨서 새벽에 3시에 잠을 좀 깨는 바람에 좀 더 잘까, 약간 이제 심리적으로 잠을 좀 많이 못 자면 피로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 때문에 잠을 좀 더 잘까 말까 하다가, 근데 또 일어나 보니까 많이 피곤하지 않아서 일단 일어나서 어제 저녁에 이제 저기 준비해 놓은 음식들이 있었는데, 그 음식들 소위 지금은 이제 거의 지금 식이요법,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식이요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음식들을 먹고 그리고 조금 이것저것 이제 명상도 좀 하고 어떤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 중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획이 없이 무계획으로 지금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이제 제 몸의 루틴을 이제 만들어줘서 제 몸이 그 루틴에 이제 적응을 해서 항상 이제 일정한 패턴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금 이제 만들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일단 제가 치료와 치유를 병행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치유적인 부분에서 특히 암이라는 부분, 사실상 이제 암에 걸리면 엄청 죽는다는 생각이 일단은 먼저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췌장암 4기라는 이 소위 말하면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된 건데, 그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도 뭐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머릿속 한편에는 자꾸 있는데, 그거를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이 많이 사라진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치유를 할 때, 저는 만약에 치유를 하고 이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이 병은 나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암이라는 게 마찬가지로 어떤 생각으로 접근을 하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제가 바라볼 수도 없고, 짧은 기간에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저만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로 생각을 했는데, 저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제가 이걸 낫기 위해서는 한 가지, 그냥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이 암은 공존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냥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그냥 뭐 유전학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암이 내 좋은 세포들이 어떤 변이를 통해서 암세포가 됐다라면 결국에는 그 암세포도 사실은 제 몸에서 생성이 된 것이고 제 몸의 일부기 때문에 제가 다스리고 제가 같이 가지 않는 한 얘도 제가 죽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같이 관리해 가면서 서로 타협해 가면서 또 제 자신이 철저하게 제 몸을 관리를 하고 이전의 습관들을 버린다라면 충분히 지금의 상태만으로도 제가 더 오랜 기간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 머릿속에 강하게 지금 인식을 계속 지금 집어넣고 제가 그런 방식의 방향으로 치유를 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방향성을 잡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유튜브 동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이것을 보시고 또 같이 또 공부도 하고, 또 다른 암 환우분들이나 또 건강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더 건강을 잃지 않도록 하는 영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오늘은 그 제가 암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원인을 짚어봐야지 제가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보고 그 원인들을 몇 가지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암이 발생하게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은 불규칙한 식습관과 생활 패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장사를 하면서 사실 이제 식사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불규칙한 패턴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은 거의 못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제가 지금 이제 요식업을 한 지가 20년이 됐는데
사실 그 20년 동안 아침밥을 제대로 챙겨 먹은 기억이 거의 10손가락 안에 꼽을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던 게, 사실상 이제 아침을 거의 안 먹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전날 저녁에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뭐 야식이라던가 아니면 외부 활동으로 인한 뭐 음주로 인한 안주들을 이렇게 먹고 자고 나서 당연히 아침에 속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런 식습관들, 특히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일을 나가서 막 준비를 하고 뭐 막 이것저것 일을 하는 과정에서, 또 사실 저희가 이제 보통 일반인 직장인 분들이나 일반 분들은 12시에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저희는 또 12시가 사실 저희한테는 제일 바쁜 시간이고, 12시에 제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밥을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12시에서 한 2시가 지나고 2시 반이 지나서 점심 장사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난 뒤에야 밥을 먹게 되는데, 그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로 식사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하시고 또 뭐 3, 40분이라든가 길게는 1시간까지 휴식 시간을 가지지만, 주인들은 대부분 또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외적인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것저것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금세 또 시간이 4시, 5시 또 저녁 장사할 시간이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 장사를 하고 또 저녁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장사가 끝나고 9시, 10시가 되는 시간이 되면 엄청 배가 고프죠. 근데 거기서 제가 음주라는 것을 안 했다라면은 아마도 뭐 조금은 괜찮았을 수도 있겠지만, 또 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면 꼭 집에서 야식 같은 걸 먹을 때 뭐 소주를 한 병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몸이 좀 안 좋았을 때는 하이볼을 타서 또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되었던 집에 들어가면 음주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떨 때는 막 사케를 따뜻하게 데펴서 먹기도 하고, 안 먹어도 되는 거를 뭐 무슨 방법을 찾아서 먹게 되더라고요. 진짜 미련한 짓이죠. 지금 생각하면 저도 사실 어이가 없는데, 아니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건데, 힘들어서 안 먹으면 되는 거를 조금이라도 뭔가를 더 섭취하겠다고 그 어떤 방법을 총동원해서, 참 그 열정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스트레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스트레스가 왜 왔는지 저도 이제 원인을 따져보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지고 또 지출도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금전이라는 것이 사실은 내가 버는 어떤 그 환경에 버는 금액이나 어느 정도에 맞춰서 제가 그 지출이란 부분들을 정하고 조금은 욕심을 내려놓고 그냥 맞춰진 상황, 주어진 상황에서 그걸 맞춰서 이제 활용을 했었으면 되는데,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자영업이라는 그 장사를 하다 보면은 수입이 사실은 이제 뭐 들쑥날쑥한 경우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오래 장사를 하다 보면은 큰 이 폭이 있질 않아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시기를 겪어가면서 정말 특수적인 상황에서 엄청나게 좀 위기를 겪었죠. 그래서 1차 위기를 맞고 다시 이제 배달업을 전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호황기를 맞게 되는데, 사실 이제 그때가 저한테는 좀 큰 리스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잘 될 때 비축을 해야 된다. 물론 저도 비축을 안 한 건 아니죠. 열심히 나름대로 비축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물론 제가 운영하는 매장은 사실 이제 크게 매출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마진폭이 엄청나게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100만 원을 벌어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식당의 마진은 뭐 30% 정도가 된다. 실제로는 30%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30%가 되는 매장들은 정말 잘하는 매장이에요. 근데 100만 원을 벌어서 30%를 뭐 30만 원을 가져간다고 했으면,
지금 현재는 100만 원을 벌어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5만 원 정도, 절반 정도로 급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어떤 기본적인 그 손익분기점을 넘어갔을 때 얘기고, 만에 하나 손익분기점이 넘어가지 않게 된다라면은 자기 인건비도 안 나오고 오히려 역으로 내가 돈을 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또 스트레스가 더 크다고 이제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수입이 조금씩 줄어들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출은 줄어들지 않지만 수입은 늘어나는, 지출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늘어나는데 수입은 줄어드는 그런 이제 현상이 생기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가용 범위,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가용 범위 한도를 더 넓히게 되고, 사실상 이제 장사를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소개를 드렸지만 이 배달 장사라는 거는 특수적인 항아리 상권 안에서 장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맛이 있고 좋다고 해서 뭐 우리 동네 맛있는 배달집이 있다고 내가 친구들을 다 초대해서 그 배달집을 시켜 먹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매출이 정해져 있는 상권 안에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또 일반 이 소비자분들도 지갑을 닫고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점점 더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책을 생각을 하고 대응하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저는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제 개인 가게였기 때문에, 저는 프랜차이즈를 안 하고 제 개인 가맹점을 제가 이제 직영을 내줬기 때문에 마진폭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는 했어요. 뭐 원자재 부분들에 있어서 거래처들과 좀 협약을 해서 이만저만 하니까 우리 원가를 좀 높이지 않고 좀 유지를 해달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협약이 좀 가능했었는데, 다른 업체들은 사실 그게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금전적인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들이 저한테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면 제가 그거를 또 풀 수 있는 공간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간은 전혀 만들지 못하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의 식습관과 과도한 스트레스, 기존에 이전에는 스트레스를 10을 받았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스트레스가 막 20, 30이 증가되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 몸은 견딜 수 없는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네, 운동을 전혀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냥 이거는 이유라기보다 그냥 모든 게 다 귀찮았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너무 힘이 들고 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차라리 저녁 시간에라도 뭐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았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정말 집에 들어오면은 거의 기진맥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그 전에 한 2년 전쯤에,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좀 전쯤에는 이 공황장애 증상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때 저한테 이게 전조 증상을 알려준 것 같아요. 너 이제부터 몸 관리 안 하면 정말 힘들어질 거야 라고 해서, 그때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는 술을 좀 안 먹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이렇게 길을 걷고, 왜냐면 이제 그때는 정말 잠을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때 이제 하고 나서 좀 증상이 호전되고 나서부터 또 습관이 반복이 되기 시작한 거죠. 이 안 좋은, 정말 나쁜 습관들이, 거지 같은 습관들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제자리로 돌려놓은 거죠. 후회 많이 됩니다. 후회 많이 되는데,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는 거는 의미 없고, 지금부터라도 이게 이제 나한테 주는, 뭐 인생에 3번의 기회는 준다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제 몸을 사랑하고 제 몸을 아끼고 또 제 자신한테 할 수 있는 만큼 투자를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음들은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떨치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어떤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야지만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를 항상 살면서 경험으로 깨달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쪽에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은 언젠가는 지워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오지 않을 그런 어떤 힘든 과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걱정 안 하기로 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그렇다면은 제 인생은 그냥 여기서 끝이 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한 이제 이 치유와 치료의 병행, 이 병원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 치료적인 부분, 그러니까 치료와 치유의 양쪽의 이제 부분들을 같이 잘 조합을 해서 제가 제 마음도 미리 이제 치유할 수 있는 원인을 찾고자 오늘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다들 힘내시고요.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